이른 새벽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목욕탕인데요. 사장님 이거 목욕탕은 몇 년 된 목욕탕이에요? 이게 한 거의 40년 이 자리에서만 사실 이 자리에서만. 1987년에 개업해 40년 가까이 한 자리를 지켜왔지만 최근 폐업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보일러비 때문에 아주 이번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죠. 바로 급격히 오른 가스요금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도시가스 최근에 290 얼마 나왔죠? 네. 그다음에 이게 22년도 거에서 이것도 290, 290 얼마 300 정도 나왔죠? 나왔고. 예. 이것도 22년도 거에서 280. 280 얼마 나왔죠? 이 지난달 예. 460이네요. 예, 거의 예. 470? 평상시보다 70%가량 한꺼번에 오른 겁니다. 겨울철 가스요금만 봐도 급격히 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도 작년보다 약 35%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틀면은 하루 종일 13시간이 이제 불가동되는 거죠. 손님이 없던, 손님이 한 명만 있던 계속 네.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중간에 껐다가 킬 수가 없어요. 사실은 또 모든 기계라는 게 껐다가 다시 켜고 다시 또 식었다 다시 켜고 하면은 훨씬 전기 요금이나 가스비가 많이 듭니다. 가스비가 부담되지만 절약할 방법은 없습니다. 목욕탕 업은 보일러를 종일 돌려야 하기 때문이죠. 다른 목욕탕의 상황은 어떨까요? 서울시 강북구에 있는 한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함께 가시죠. (30년째) 운영 중인 강북구의 한 목욕탕. 이곳의 상황은 어떨까요? 11월. 11월엔 140, 예. 근데 요번엔 또 220. 2달 만에 가스 요금이 100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라갔대. 그런데 손님이 떨어질 거 아니야. 떨어져서 이제 그만할까 말까 하다가 얘라 하면 버텨보자 하고서 계속 버텼는데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끓여왔다가 또 가스비가 갑자기 오르니까 현재로서는 어떻게 버티겠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목욕탕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인데요. 실제로 지난 3년간 전국에 1,000곳이 넘는 목욕탕이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로 쌓인 적자에 이제는 가스요금 부담까지 겹친 상황. 결국 목욕탕 이용요금을 올려야 해결될까요? 경쟁도를 오르는 건 나도 어렵지만 그 사람도 더 어려울 거 아니야. 우리가 요금을 올리면 그만치도 그 사람도 한두 번 올 걸 한 번도 안 올 때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더 못 올리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나는. 특히나 취약계층도 찾는 목욕탕 업종의 특성상 이용요금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동네 목욕탕들, 결국 폐업이 답일까요? 이게 이제 알아는 봤더니 뭐 이제 폐업하려면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게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쉽게 업종 전환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철거비 때문에 폐업도 쉽지 않다는 것. 대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걸까요? 오히려 목욕탕을 완파로는 한테 원해봤는데 목욕탕 철거비가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좀 많이 드는 편인가요? 일반적인 같은 면적의 일반 뭐 카페나 프랜차이즈 같은 업종하고 목욕탕하고 비교했을 때 최소 2배 이상, 뭐 많게는 한 5배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집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폐기물이 비용이 많이 나오고 칸이 많다 보니까 똑같은 면적이지만 철거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목욕탕에는 이제 큰 설비들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보일러라든지 뭐 이런 그런 설비들을 또 철거해야 되고 그거를 또 빼내야 되기 때문에 작업 여건이 까다롭고 폐기물이 많고 그리고 공간이 많다 보니까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코로나19에 이어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목욕탕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래 다니다 보니까 여기 동네 목욕탕이라는 그 정감이라는 것이 또 없어지겠지. 여기가 좀 소규모잖아요. 옛날 목욕탕처럼 그런 것이 좀 아쉽기도 할 것 같아요. 옛날부터요 주민들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건강을 책임지는 데 근데 이걸 없어진단 말이야.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대니까 이 목욕탕 없어지면 씻을 곳이 없어요.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적자 운영과 폐업의 기로에 놓인 동네 목욕탕. 우리 앞으로 목욕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진짜 손님이 있건 없건 항상 물은 따뜻하게 유지를 해야 하는 거니까 부담이 네. 상당히 많이 되시긴 하겠어요. 맞습니다. 이 난방비가 오르고 나서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이 목욕탕 업종 관련자들의 90% 정도가 오른 가스 요금이 매우 부담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35.8%는 이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약 8.1%는 폐업을 고려 중이다라고 또 답을 하셨습니다. 네. 문제는 목욕탕들이 사라지면 고령층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이 목욕할 곳이 없어진다는 건데요. 결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위탁 운영자를 고용을 해서 공중 목욕탕을 운영해야 되는 실정이 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 어떤 계층 혹은 어떤 지역에는 수도 시설이 이제 조금 취약한 곳이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에는 목욕탕이 이 필수제, 공공재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이게 뭐 편의시설이나 어떤 뭐 이런 취향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목욕탕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고수님 이런 분들을 위한 좀 뭐 요금 지원 이런 좀 정책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최근 정부는 보조금 24를 운영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가스, 전기 그리고 난방비 등 혜택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여기에는 소상공인이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영업할 때 가스와 전기 없이는 사실 힘들죠. 네. 그렇죠. 네,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도 같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김진웅 단장님, 라야진 고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